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줬어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네,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550달러까지 찍고 4분기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지수는 다시 보합권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에너지 가격 쪽에서 이제 좀 느린 속도로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좀 주춤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5%대 하락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는데 전월에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식품이나 월세 그리고 의류 쪽에서는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나왔는데 전분기보다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3.8%보다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서 정말 잠깐 동안 49,000달러 올라갔다가 바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장 막판에는 46,0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다시 절반 정도로 돌려버리는 이런 가격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에서 이라크산 원유 운반하던 원유선을 갖다가 납포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한 1.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유가도 지금 뉴스에 의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좀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살짝 제쳤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인공지능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매출이 2022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4.5% 하락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워낙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계산이 복잡해진 연준이라는 내용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핵심적인 게 3번 할 것이냐, 그리고 3월 달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데, 지난밤에 이제 물가가 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연준 총재들이 했던 얘기들을 또 떠올리면서 조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내년에 6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짜 한 2주 전만 해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지금 연준이 3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장기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메스터 총재가 나와가지고 3월 달에 하는 건 너무 이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 가지고 과연 3번이냐 2번이냐 그리고 3월 달에 하느냐 아니면 한 달 더 지나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고 LPL 파이낸셜 쪽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3월보다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어느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준 애플이라는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쳤습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가 되는 걸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변동성은 올라오는 탄력은 구글이 더 후반에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제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 초반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정보기술 업종이 0.5% 정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기술업종 쪽에 보면은 통신장비부터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대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플이 지금 내놓은 그 비전 프로 이제 AR 헤드셋인데, 그동안 애플은 인공지능 부분에서 살짝 빠져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펀드멘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에 있어서 소외된다라면 주가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헤드셋이 어떤 실적을 낼지, 그리고 이 헤드셋을 갖다가 애플에서는 공간 컴퓨터다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증명하지 않는다면은 애플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츠의 EV 차량 규모 축소 발표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테슬라 주가 요즘 꽤나 부진합니다. 네, 테슬라 주가 부진한 데다가 헐츠가 찬물을 정말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게 헐츠가 지난번에 이제 10만 대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한 3년 전쯤에, 2, 3년 전에 주문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2만 대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만 대 중고차가 쏟아지면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거고, 새로운 소비자들은 중고차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신차 가격을 낮춰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가격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또 낮춰야 되는 불안감에 또 쌓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헐츠라는 렌트카를 이용을 하면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심심치 않게 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즉 마케팅 거점이 이제 축소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테슬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미래 성장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시청 유료 구독자가 2,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으로 간밤 넷플릭스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세 달 전에 한 1,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불과 두세 달 만에 한 800만 명이 넘어섰다. 근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가격이, 광고를 봐야 하는 사람은 $6 99센트고 광고를 안 보는 사람은 $15 49센트인데, 처음에는 너무 갭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실제 이렇게 봤더니 광고를 안 보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도 또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336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0억 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면서,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에서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넷플릭스는 성장세를 더 지속해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